종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재갑, 정완석, 정형만 낙하산 공천 반대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 아시지만 민주통합당 중원지역위원회 총선 승리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관장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남중원 낙하산 공천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은 민주통합당의 당원은 물론 8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시민 경선으로 한명숙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상향식 민주주의가 얼마나 국민 대중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지를 입증하는 계기였습니다. 당 지지도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MB정권 출범 이후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을 앞서는 반전의 분위기를 전국적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경선 참여율 속에서 최근 민주통합당 중원지역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력 공천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자 세 분께서 오늘 공동으로 이 문제를 인식을 같이 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기자회견문 낭독을 정영만 예비후보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소개를 한다는 의미보다도 제가 오늘 3명의 후보 중에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우선 대표 말씀을 올리기로 했고 같이 뜻을 똑같이 하는 세 후보님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는 정환석 의원님을 또 소개드립니다. 또한 김재갑 후보님을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영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오늘 성남 시민 앞에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드리는 것을 어떤 면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년벽도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회견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 일은 뒤로 미루고 방금 우리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를 맡으신 지광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 지역은 그동안에 민주주의를 향한 오랜 어두운 과정에서의 횃불 같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뜻하지 않게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라는 자부심을 고참이 짓밟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 그 당이 확대되고 시민과 함께 가는 민주통합당이 출범했는데 이 시점에서조차도 이번 4.1 총선을 겨냥해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여기에 오게 된다라는 사실 아닌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만이 아니고 지난 민주당이 통합을 의논하는 그 모든 논의 과정에서 맨 먼저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80만 시민이 참여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처럼 시민 참여의 폭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여실히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당 대표와 당 공식 후보가 국민들이 직접 뽑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사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통합당은 항상 앞장서서 모든 기득권을 희생하고 이와 같은 일을 실천해 왔습니다.
여기 또한 민주주의 근간인 보루인 성남중원은 오랫동안 사실상 시민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그동안에 많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출범하면서 모든 공천권은 시민들에게, 당원들에게 확실히 돌아간다는 원칙을 재천명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해서 이번 4.11 총선에서도 여기에 입후보한 민주통합당 새 후보는 여러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지역에서도 민주통합당의 후보는 시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공천 결정한 것에 승복해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서도 완전한 시민 경선을 보장하라. 이와 같은 주장을 오늘 시민들 앞에 또 당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특정한 세력에서, 일부 특정한 정당에서 과거에 만연하던 전략공천 운운하면서 이 지역의 후보를 넘본다면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국민적 명령을 거역하는, 거스를 수 없는 망동이고, 이것은 시민의 엄청난 저항을 부른다는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저희들 세 사람은 앞으로 몇 사람이 될지 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보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완벽한 공천 경쟁을 보장하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4.12 총선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경고를 드리는 것은 이웃에 있는 통합진보당이 사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중원구를 전략적으로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경고하고, 다시 그와 같은 언행이 계속된다면 법적 혹은 다른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들이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한 여기 김재가, 정환석, 정영만 저희 세 사람은 당원이 주인인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으로 모든 후보를 결정하라는 원칙을 오늘 다시 주장하고, 야권 대통합도 여기에 이어서 국민 경선 방식으로 모든 후보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오늘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뜻을 이렇게 묶어서 여러 시민들과 당에게 다시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형만 예비후보께서 성명서와 관련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마선식 성남지구의 민주당 부대표 의원이신 마선식 의원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명서 설명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의를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한다는 의미가 통합진보당 이면서 후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같은데 어떤 후보문의 사항들이 좀 정확하게 있으신 건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오늘 핵심이 통합진보당이 경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에 대해서 밀실 야합 반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아직 어떻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당에서 20%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게도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 근거나 아니면 후보들이 전국에 270명이 된 모든 지역에서 후보들이 전략 공천 안 되고 100% 정산을 해라 할 수는 있지만 중앙당에서 20%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예, 말씀. 선수 쳐가지고 밀실야합으로 하는 내용을 주장하시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아니면 통합진보당의 어떤 후보가 이 내용 나온 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보의 의미에 기자에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 후보들의 얘기는 지금 핵심이 통합진보대한 진보당에 대한 경고인가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제가 첨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통합진보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엄연히 정치 현실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현장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정황과 소문을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제가 거명하지 않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자중해 줄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핵심적인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 경고 의미는 거기에 첨부돼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략공천은 당에서 당원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한다면은 할 말 없는 얘기 아니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당은 현재 우리 당은 통합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처럼 3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전혀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략공천의 방식이 전략공천일 수도 있고 이 시민들의 이 경선 과정을 통한 공천, 경선 과정을 이와 같은 공천 과정을 통한 경선은 특히 시민 참여까지 하는 이번에 당 대표 선출 과정 또 앞으로 예상되는 과정은 이번 우리 민주통합당에 출범하면서 다시 국민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인정이 된다 해서 하더라도 성남 중원이 반드시 전략공천 지역에 들어서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전략공천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합당이 아주 취약한 지역, 예컨대 과거의 영남 지역에 후보를 나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또 호남 지역에 예컨대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 후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특별한 지역 사정이 있을 경우에 중앙당에서 만부득이 후보를 내는 경우가 전략공천으로 가장 전형적인 후보로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20% 내지 30% 가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 또한 지난번에 성남 우리 분당 지역의 경우처럼 후보가 있기는 있되 상대의 후보가 겨루기가 너무 힘겹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많이 인정이 될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당이 이기기 위해서 현 후보를 유보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당이 결정해서 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마치 손학규 대표를 지난번에 후보 공천했던 것처럼 전략 공천했던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 부분은 취약지구 첫째 그 다음에 경합을 하되 상대 당과 너무나 특수한 관계로 낙선이 확실히 될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전략공천을 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남 중원이 과연 그런 것이냐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후보들 적어도 우리들이 있고 또 앞으로 오실 많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공천을 전제로 해서 어떤 특정 당에 우리가 말이 그 전략공천의 당연한 몫으로서 여기는 우리들이 차지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미리부터 선화 공주 뭐 따먹은 어떤 옛날 동요 왕자처럼 미리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흑색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략공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원에서의 전략공천은 지금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현재 지금 후보들을 앞두고 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예. 요점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방법에 있어서 전략공천이 아닌 전략공천이라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의 후보를 양보하는 거죠. 전략공천이 아닌 국민참여 경선 방식이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 열어놓고 대통합 즉 야권 단일화 과정이 필시 예상이 됩니다. 그때도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전략공천이 비민주적인 방식이긴 하지만은
실제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연대는 실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서 한나라당을 고립시키고 총선에서 다수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비민주적이긴 하지만은 더 큰 대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그런 식의 결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는 두 가지 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뜻을 알리는 것과 중앙당에 대해서도 이 문제, 성남 중원, 특히 성남시 중원구에 관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자꾸 오랫동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은 중앙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후보로서. 전략공천은 100% 전략공천을 봉쇄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공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취약지구라든가 당의 대성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러나 대성적인 승리를 위하더라도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대성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여기는 무슨 당의 몫으로 떼어주고 시민들 보러 거기 따라가라고 하면 과연 시민들 뜻에 맞느냐 이겁니다. 결코 지금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 그와 같은 방식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요약하다시피 야권 대통합을 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전략공천이 문제가 될 텐데, 그때 하더라도 완전한 국민 경선 방식으로 서울시장 지난번에 선출하듯이 민주당이 뽑아놓은 이 후보와 또 전략공천의 대상인 타 당 후보와 여기도 국민 경선 방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해내라. 이와 같은 것이 저희들이 오늘 집약된 의견입니다. 예,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면은 우리 민주통합당 중원지역 낙하산 공천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소식을 저쪽 종합시장 건너편에 조그만 사무실을 열고 합니다. 승인이 났으면 우리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